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니까 우회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되게 절박한 지금 국민들한테 함께 도와달라 SOS를 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어찌 지금 상황이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제가 조간 신문들입니다. 아침마다 가서 제가 찍어요. 제가 찍고 있으면 기자들이 섬찟섬찟 할 거야. 응? 이렇게 보여주세요. 아침 가서 다 이렇게 찍고 있으면. 근데 여기 보면 다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뭐 독립성 침해다 다 비판적이야. 여기 보면 법관 대표들도 법관 회의도 조중동 약속하고 마치 모든 사회 기득권이 반대하고 있는 와중에 법관 회의조차 반대한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여당 의총도 우려가 컸다. 내란 재판부 일단 멈췄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소위 말하면 주류 언론이 대통령실 매체의 99.9%라는 거죠. 그거 한번 단순하게 질문해 보자고요. 좋아요. 법관 대표들도 반발했다. 내란 일어났을 때 법관 대표분들 반대했어요? 안 했죠. 아무것도 아니죠. 서부지법 이런 거 자기들 법원이 폭동당했을 때는 어땠어요? 그나마 지금 아무 목소리도 안 냈잖아요. 그쵸. 대법원장부터. 왜 자기들 기득권에 대한 얘기가 조금이라도 나올 때는 이렇게 나와요? 기득권을 그러면 자,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논의가 왜 나왔어요? 근본적으로. 어제도 우리 다 생중계되는 거 봤잖아요. 귀찮아서 답 안 할래요. 하는데 변호인처럼 노상원. 거기서 네. 저거 단호하게 재판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해도 현찬을 파네. 그렇게 답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오히려 그러면 불리하니까 이렇게 하세요라고 진술 변경을 권면하더라고. 그건 변호인이 할 일이죠. 그죠? 그럼요. 그 사람의 그걸 변호인이 지휘원이 할 하더라고. 일이죠. 네. 예. 이러기 때문에 국민들이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것들을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민주적 정당성, 그들이 사법권의 독립 뭐 계속 얘기하는 게 결국 그 원천은 국민이에요. 우리가 정치를 뛰어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본인들이 자꾸 사법을 정치력으로 끌고 들어오듯이 왜 그런 의심을 왜 자초합니까? 어제만 단적으로 보면 중계됐는데 그 정도에. 그러면 노상원 재판이나 김용현 재판 장기간 비공개였어요. 비공개했을 때는 과연 어땠을까? 그려지잖아요, 머릿속에. 자, 그만큼 이제 언론의 감시와 길 터주기가 중요한데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죄다 그냥 이거 내란 재판부 하지 마라. 뭐 여당, 뭐 민주당 그냥 스톱해라. 다 그런 거 일색입니다. 한겨레조차도 전담부가 독립성 침해하고 있다. 오히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재판이 형해화대로 놔둬야 되나? 이거는 책임 있는 언론, 내란 극복을 시대 정신으로 인정하는 언론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국정의 사실 파트너십이 언론인데 제가 이제 대통령실을 출입하면서 매일 느끼는 게 이들과 소통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수석들을 뭐 오늘도 보면 이제 매불쇼에 출연하고 그 홍보수석이나 뭐 안보실장 이런 분들이 이제 MBC 정도 외에는 이제 좀 유튜브도 많이 나가려고 하는데 사실 그게 한계가 있어요. 전체 중도까지 포섭하기에는. 그래서 좀 더 많은 언론들, 대한매체 그리고 뉴미디어, 민주진보 언론들이 청와대에 올 수 있도록 좀 개방해야 되는데 문호를 지금 저희 고발뉴스랑 세 매체가 겨우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말 아쉽다. 지금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발언한 것도 정확하게 의중이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 내란 재판부 관련해서 대통령 국무 발언을 제가 받아쳤는데 입법을 두고 한번 이거 좀 읽어주실래요? 입법을 두고 견해에 달리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 국민적 상식, 원칙에 따르면 국민 주권 의사 존중해서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 행복 위해서 국회 정부는 동반자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나라는 소수 권력자들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여기서 소수 권력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법원. 저는 법원, 그렇죠. 법관 대표들. 예? 뭐 그걸 지금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니까 우회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되게 절박한 지금 국민들한테 함께 도와달라 SOS를 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입법을 두고 견해 달리하는 것 같다. 방점은 국민 의사 존중해서 처리 가능하다. 그러니 빨리 해라는 거예요. 빨리 해라. 그죠? 그리고 또 더 볼까요?
이 나라는 네, 이 나라는 소수 권력자들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국민을 위한 정책 추진 과정에 이해관계 충돌 또는 입법 과정에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 필요한 일들은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냥 힘있게 나가라는 뜻입니다. 그 오죽 어렵냐 개혁이 그러면서 이거는 가죽을 벗기는 거니까 아픈 과정이다. 좀만 더 볼게요. 나은 방향, 불합리 개선 정상화, 갈등, 저항은 불가피하다. 이겨내야 변화가 오는 것이고 그게 개혁이다. 그런 거 하지 않으면 대체 뭘 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이 어떻게 더 이상 더 명징하게 개혁을 주문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가죽을 벗기는 것이라는 표현을 일부러 쓰셨죠. 얼마 전에 쓰셨지만 한 번 더 네. 쓰셨어요. 굉장한 강력한 메시지를 드리고 있는 거죠, 국민들께.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당연한 거야 너무나. 그러니까 뭐 지금 근데 언론은 이 통증, 이 갈등, 저항만 주목하고 있잖아. 이거는 그냥 과정에 필요한 것인데. 근데 언론사들도 지금 계속 여론조사를 돌리면서 뭐 그 내란에 대해서 아니면 뭐 종합특검에 대해서 뭐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절반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으면 60% 전후로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네. 이제 국민의 뜻이고 뭐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다라고 하면은 뭐 언론사의 편집 방향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정부의 추진 방향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죠. 네. 근데 왜 이렇게 반대로 가냐고. 다르게. 그러니까 그 뭐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니까 뭐 그렇게 뭐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언론사에서 하는 여론조사에서도 계속 그런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대통령께서 10시부터 11시 25분까지 이제 국무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모두 발언으로 탁 명토 박은 게 이 내용이야. 네. 그러니까 빨리 해라. 갈등은 당연히 있는 거다. 자, 이 얘기의 연장선상에서 저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이 대통령 직권으로 네. 직접 추진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추정해 봅시다. 어떤 대화가 있을까요? 뭐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뭐 속도 조절도 있지만 결국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겠죠. 자, 일단 저도 공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9월에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미 내란 재판부는 합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대통령이. 네. 네. 그 얘기를 왜 했겠어요? 취임 100일이면 좋은 얘기만 하고 말아야 되는데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으로 대통령 스스로가 걸어 들어간 건데 안 되니까 안 되니까 100일이 돼도 정권 교체가 됐는데 100일이 돼도 민주당이 안 하니까 못 하니까 스스로 자청한 거예요. 이미 했어야 되는데 특검 발의 단계에서. 네. 자, 그러면 지금도 정청래 대표는 연내 처리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김용민 의원 등 다양하게 우리가 취재를 해보면 이 주도 세력이 법사위 일부 의원에 국한돼 있다는 거야. 대부분의 의원들은 무관심하거나 눈치 보거나 그리고 지도부는 이 의제 자체를 가지고 정말 진취적으로 대화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계속 지금 밖에다 SOS를 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이 선거도 좋지만 내년 선거도 뭐 중요하지만 결국 선거 때문에 중앙이 무리하게 통과시키려다가 좌절되면서 헤게모니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 선거도 중요하지만 당력을 쓸데없이 낭비하지 말고 당장 우리가 내란 세력 극복을 위해서 할 일을 먼저 하자.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선거에서도 그렇죠. 할 일을 정확히 하면 소위 이제 정당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또 국민들이 효능감을 느끼면 거기에 표를 주는 것이죠. 그렇죠. 할 일을 정확히 못하면 표를 주지 않게 되겠죠. 두 가지 크게 봤을 때 이제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인데 아까 이제 말씀 주셨듯이 60% 이상 여론조사들이 지속적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민주적 정당성의 기본은 돼 있는 거예요. 확보된 대의민주주의. 거죠. 기본적으로 직접 민주주의의 민주적 정당성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 거예요. 그럼 절차적 정당성. 자, 지금 뭐 외부 그것까지 받는다면서요. 외부 대형 로펌의 뭐 자문이나, 의견서, 네. 자문 이런 걸 받는다 하면서 다 이제 지켜가고 그다음에 구성에 있어서 뭐 법무장관을 빼니 많이 하는 거는 사실은 지연말단적인 강론인데 사실은 그런 거를 크게 키워서 발목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추미애 위원장이 명쾌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법무장관 바꿀 수 있다. 얼마든지. 강론에 대해서 얼마든지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 아주 유연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민주적, 절차적 둘 다 정당성을 확보하고 갈 수 있는 거죠.
이미 지금도 충분히 저는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 나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으니까 오케이 이 정도 협의해 줄게 하는 정도 액션이지 지금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꾸 이걸 민주당 한 그룹 대 나머지 제세력 이렇게 지금 갈라치기 하는 거를 법원도 교묘하게 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 언론도 그런 면이 강하고 이거에 당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관련해서 뭐 요 얘기도 욕먹을 짓이지만 결국 저 조국 혁신당에서 결국 이번에 법사위에서 그쵸. 그 예. 캐스팅 보트를 거부권 행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의지는 뭐 똑같아. 예? 공격 여지가 있다. 공격되면 같이 막아주는 게 세빙선의 역할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 중에 다른 부분이야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뭐 격가지로 아이디어가 있다 치고 5대4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쵸. 이제까지 조금이라도 빌미를 주면 저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다 겪어왔잖아요. 5대4 어떻게 양보합니까? 뭔 짓을 할 줄 알고. 그래서 5대4가 무슨 5대4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5대4가 그러니까 저거죠. 요 9명을 이제 추천을 해서 그쵸. 추천위원회를 추천위원회를 9명을 구성했는데 333을 원안으로 제시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 각계 각층에 이제 저명 뭐 법무장관 그다음에 헌재, 헌재 변협 대법. 뭐 등등등 한 건데 그들 대법원에서 추천하는 걸 5명으로 하자. 그러면 이건 우리가 피부에서 하나만 밀릴 하죠. 거 아니야. 하나만화가 될 수 하나만 있는 하죠. 거잖아요. 외부 이거 도저히- 의원들은 뭐 그냥 들러리만 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왜 이 내란 전담 재판부 논의가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잖아요.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협상을 하지 말자는 거죠. 여하튼 오늘 대통령과의 만남이 여러모로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이 나오든지 저희가 좀 신속하게 보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